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 1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사망자 3명과 실종 3명이 발생했고 부상자 18명은 모두 경기도 주민들입니다. 화성시 정남면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자동차 기기업체 직원 기숙사가 매몰되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광주시 직동에서는 토사가 차량을 덮쳐 1명이 사망했고 목현동에서는 급류에 휩쓸려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은 전국에 982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주민이 317명입니다. 거주지를 떠나 일시 대피한 주민은 50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천 제방 8건, 산사태 13건, 토사 유출 24건 등 총 58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해 현재 경기도가 응급 복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주택과 상가 151채가 물에 잠기고 차량 65대가 침수됐습니다. 경기도는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를 없애거나 최소화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예산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경기 남부권에서 이번 폭우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사흘 동안 퍼부은 비로 하천이 범람하고 곳곳이 침수된 데다 산사태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특히 수지구 고기동 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망연자실한 주민들이 끝도 없는 복구를 벌이고 있고 용인시도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는데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복구가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다리의 난간은 양쪽 다 뜯겨 나갔고 상류에서 떠밀려온 나무와 쓰레기 더미들이 곳곳에 잔뜩 쌓였습니다. 도로는 부서지고 떠내려온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차량 통행도 쉽지 않습니다. 하천물이 넘치면서 토사가 밀려 들어온 슈퍼마켓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물과 잔해 더미를 퍼내고 퍼내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당시 이곳은 어른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이찼는데요. 때문에 이 슈퍼마켓에 진열된 물건의 한 절반 정도가 당시 물에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빨리 먼저 치우고 지금 피해는 지금 물건이 다 떠내려 갔으니까 물건값 한이요. 이 시설 장비 다 수리한다고 해서 한 1억 정도. 바로 옆 자동차 정비소 역시 진흙 더미가 잔뜩 쌓였습니다. 정비소에 들어온 고가의 외제 차량들은 침수된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했을 때는 완전 여기 초토화됐죠. 지금 아예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뭐 장비 아작나고 뭐 옆집에서 흘러내려온 게 다 때려버리니까 뭐 할 말 없죠. 폭우가 들이치면서 각종 집기류들이 순식간에 떠밀려 내려와 이곳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경우는 아예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학원 안에 있던 토사를 겨우 걷어냈지만 피아노들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피아노 보시면 알지만 이게 뻘이 차가지고 이게 다 뻘이 차서 너무 기가 막혀 정말. 눌러지지도 않는 거죠? 근데 뻘이 이렇게 찼는데 이게 어떻게 눌러지겠어요.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장마에 이어 이번 폭우까지 물을 잔뜩 머금은 야산 일부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쳤습니다. 그때 제대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큰 피해를 이렇게 맞다 보니까 산에 있던 그 토사물들이 추가로 더 많이 쓸려 내려와서 저희 살고 있는 이 집까지 지금 토사물이 덮쳐온 상태이거든요. 용인시는 이틀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와 토사 유출, 도로 파손 등 6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고기동 지역에는 긴급 복구 작업이 시작돼 하천 정비와 인근 마을 침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최대한 피해 복구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또 지원도 저희들이 해드려야 됩니다. 이 고기교는 하천 정비와 함께 고기교 확장,
도로 확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해 지역을 파악을 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게릴라성 폭우가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번 폭우는 인명 피해와 함께 심각한 재산 피해도 남겼습니다. 특히 불어나는 빗물에 차만 두고 몸을 간신히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기와 서울에서만 차량 7천여 대가 침수돼 손해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침수로 인해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경기도가 각종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과 9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차량 7천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해액만 770억 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였습니다. 침수된 차량을 수리하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아예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기계 장비 등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어 사용 불가 상태가 됐다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자동차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읍면 동장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지방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장기간 파행을 거듭해온 제11대 경기도 의회가 출범 40일 만에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장에는 사선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도의회는 진통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추경 예산안 등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자리 다툼 때문에 원구성도 못하고 파행을 거듭해온 제11대 경기도 의회. 출범 40일 만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사실 염 의원의 당선은 다소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여야의 의석수가 같아 투표를 하면 동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고 그렇다면 회의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이 유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의 내분으로 인해 이탈표가 발생했고 결국 156표 중 83표를 얻은 염종현 의원이 의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전반기 의회를 이끌게 된 염 의장은 여야가 하나가 돼 집안 분권 강화에 모범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성공시대를 함께 활짝 열어 젖힙시다. 부의장직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삼선인 남경순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판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말씀을 경청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갈등의 정치를 접고 오직 경기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출범 40일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른 경기도의회는 본격적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 처리에 나섭니다. 1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담긴 1조 4천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복지 관련 사업비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부터 노인 우울증 치료비까지 경기도가 각종 지원금을 10% 넘게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단가를 현실화한다는 취지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복지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의 평균 외식비가 7,77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들어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 끼 식사가 8,000원 선에 다가선 겁니다. 한 끼에 7,000원인 아동 급식 카드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크게 줄었습니다. 편의점 가서 많이 사용해요. 1,000원이 오르면 라면도 하나 더 살 수 있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도가 민생 대책위를 구성하고 각종 복지 관련 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끼에 7,000원이던 결식 아동 급식비는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여성용품 지원금도 월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리고 10월부터는 20개 시군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인 우울증 치료를 위한 지원금은 2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연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단가를 올리고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지원금 단가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책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전국의 어느 광역 자치 시도보다도 선제적으로 하면서 하지만 학교 급식비 등 비슷한 복지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연쇄적인 단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안학교의 급식비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관련 재원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에는 지난해 10월 개통한 신설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해 6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조성됐는데요. 하지만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게는 이 지하차도가 오히려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화성시 봉담 지하차도. 총 길이가 1.3km로 봉담읍 상리와 수영리 동아리 일대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들과 단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스로 가야 이제 2, 3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가스로 가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나와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둡게 썬팅된 방음 터널입니다. 상인들은 방음 터널이 상가를 가려버리면서 길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게 됐고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차도 주변 상가들에선 폐업한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선팅이 저렇게 까맣게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상권은 다 죽었어요. 여기 내가 한 10년 넘게 여기 골목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임대 내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상인들과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하차도 개통 후 길을 건너 상가를 이용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가가 시야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어떤 상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길 건너 가봐야 아는데 그 길 건너가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상인들은 방음터널 문제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화성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을 철거하거나 썬팅을 제거해달라는 건데 화성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의견 중에 방음터널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이고 그 채색도 그 심의를 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봉담 지하차도 인근 상인과 건물주 170여 명은 피해 상황을 정리한 진정서와 연명부를 작성해 지난 5월부터 화성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청년몰이 안산에만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봤더니 9개의 점포가 자립에 성공해 청년몰을 떠났습니다.
안산시가 청년몰에 입주할 청년들을 더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안산의 단옥마트 복합 청년몰입니다.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임대료 없이 입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활력을 잃은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만들어 시장의 활성화를 이끄는 동시에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0개의 점포가 동시에 문을 열고 출발했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 5개의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점포를 확장 이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보고 둥지를 떠나 진짜 창업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이번에 잘 돼서 확장 이전한 곳도 4곳이나 되고요. 자신 꿈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보니까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힘도 나고 에너지가 확실히 넘쳤습니다. 지난해 2월에 문을 연 신안코아 청년몰에서도 5개의 점포가 자립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비어진 점포에 새로운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입점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 청년몰 개장 초반에는 입소문을 타고 입점 경쟁이 치열했지만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약 1년 반 동안의 운영 실태를 지켜보고 입지 조건 등을 신중하게 따져보며 입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입점 장소에 대한 부담감과 모집 분야에 대한 제한이 가장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안에 신규 입점을 하다 보니 이 시장이 매출이 충분히 나올지, 유동인구가 있을지, 시설은 괜찮은지 등을 청년분들이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고 본인이 또 입점하려던 그런 메뉴랑 분야에 대해서 이미 입점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모집까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청년 의원들은 최근 청년몰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존 상권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하며 업종별 특성 차이로 인한 점포 간 의견 불일치 등을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산시도 모든 연령대가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와 축제, 문화교실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2개월 안에 전입할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안산시 복합 청년몰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로 피난을 온 고려인 피난민 동포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에서 열린 의료 봉사에는 30여 명의 봉사단이 참여했습니다. 봉사단은 혈압 체크와 체혈, 엑스레이와 CT 촬영 등을 통해 동포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도왔습니다. 진료를 받은 42명의 고려인 동포 중에서 추가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재활용 쓰레기 양이 덩달아 늘어 골칫덩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나 건전지, 현금으로 바꿔주는 장소가 있다는데요. 주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 손 가득 투명 페트병을 들고 가게로 들어온 손님. 투명 페트병이 돈이 되는 즐거움에 일주일 동안 사용했거나 주위에서 주운 것을 모아서 가져옵니다. 페트병 모아가지고 또 돈도 들어오는 것도 좋고 환경도 많이 지키게 돼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됐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동사무소 옆에 마련된 자원순환 가게 앞으로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투명 페트병은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또 폐 건전지 20개는 한 개의 새로운 건전지로, 종이팩 1kg은 화장지 한 롤과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한 개로 교환해 줍니다. 2kg 가져오셔서 화장지 2롤하고 쓰레기 봉투 2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자원이 되고 현금이 되는 겁니다. 안성시는 지난 1월 안성 1동과 대덕면 내리 두 곳에 자원순환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6개월여 동안 시민들이 현금으로 교환한 금액은 5천여만 원으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은 몇 가지 규칙만 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벨 띄고 또 안에 있는 거 내용물 다 빼고 깨끗이 청소하고 또 모아가지고 주면은 이렇게 또 용돈도 되고 그러니까 좋죠. 지난 5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주민들의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직접 주택단지를 돌며 찾아가는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쓰레기도 줄어들고 또 이제 오염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재활용 된다. 1리터 투명 페트병 10개 정도면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트병 500ml짜리가 이거 옷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널리 이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로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나선 주민들. 자원 순환 가게를 찾아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고 환경도 살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62회 2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보고받고 시급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청취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2022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집행부 보고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하나된 마음은 같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한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시다.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시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가 기회창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으며 임태희 교육감도 자율, 균형, 미래의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제출한 2022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 신용회복과 경영지원,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마친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 등의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